비트코인을 누가 만들었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 뭐라고 답하실 거예요? 사토시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럼 언제 만들었어? 08년도에 만들었어. 라는 이야기를 다 알고 계시잖아요. 저는 이거를 이 사람이 만들었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원리를 이해할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또 너무 이상하잖아. 자꾸 이게 너무 부정을 해. 비트코인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IT의 거장, 진짜 막 어마어마한 획을 그은 사람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해를 못한다? 이거 자체가 이해가 안 가거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미 정부하고 이해관계가 맞은 게 아마 이런 CBDC, 왜죠? 국가 부채 때문에 이런 게 이해관계가 맞아서 지금 이런 게 벌어진 게 아닌가라는 말씀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게 있어. 또 이 비트코인을 누가 만들었어? 그러면 얘네가 만들었다고 하지만 코인파는 또 다른 얘기야. 코인 전체 시장은 또 다른 이야기야. 코인 전체 시장을 누가 확장시켰냐. 비트코인이 어쨌든 필요하고 뭐 미래의 금역화를 하고 비트코인을 어떤 뭐 하드포크를 하든 뭐라든 간에 CBDC를 만들어서 국가부채를 없애고 그런 것까지 이해를 할 수가 있어. 근데 여기서 의문점이 있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잡 알트들은 왜 필요한 거냐. 도대체 이 잡 알트들까지 확장시킨 이유는 뭐냐. 그게 궁금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비트코인을 만든 사람, 그러니까 추측이 되는 사람하고 코인 전체 시장을 확장시킨 사람하고는 별개라는 이야기예요. 이거를 확장시킨 애가 바로 제가 볼 때는 머스크입니다. 머스크.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보다도 더 많이 주장을 하는 게 뭐다? 도지코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지금부터 근거를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머스크가 실제로 처음에 어떤 걸로 돈 번 사람이죠? IT로 돈을 벌었어요. 이 사람 굉장히 재밌게도 처음에 운영했던 집투라는 회사 있죠. 유명하죠. 그거를 성공적으로 이제 매각을 했는데 그때가 언제였냐? 98년도에. 98년도 하면 다 눈치채는 거 있죠. 우리나라로는 IMF지만 전 세계 시장에서는 뭐였죠? IT 열풍. 닷컴 열풍이 불 때였잖아. 실제로 관련된 거는 다 이제 비쌌어. 정말 거지 같은 회사도 닷컴을 붙이면은 무조건 잘 팔렸다고. 회사 매각이 잘 됐어. 이 사람이 뭐 잘했던 못했던 간에 관련된 기업을 다 수월하게 팔 수 있었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운이 좋았던 그런 사람이죠. 또 재밌는 일화를 이야기를 하면 참 운도 좋았던 게 이때 팔았던 기업을 이제 그 다음 인수한 그 기업에서 제대로 운영을 못했어요. 그래서 파산을 했어.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닷컴 열풍이 꺼졌으니까 당연히 안 좋았겠죠. 그런 다음에 머스크가 그 당시에 생각을 했던 게 뭐냐면 엑스닷컴이에요. 엑스닷컴 아세요? 지금의 코인 역할을 합니다. 진짜로 굉장히 소름 돋는 거야. 그 당시에 머스크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우리가 왜 은행을 굳이 찾아가서 은행 업무를 봐야 되는 거지? 인터넷도 발달했고 컴퓨터도 있는데 컴퓨터로 그냥 주고받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다고. 비트코인처럼 뭐 블록체인에 대한 생각을 한 게 아니라 진짜 정말 단순하게 지금 현재 코인의 역할들이 있잖아요. 코인으로 막 전송하면 바로 가고 입금 받고 입금 번지고 막 이런 식으로 누가 훔쳐갈 걱정을 안 해도 되고. 어쨌든 간에 그때 당시에 머스크가 한 거야. 언제? 2000년도 되기 전에. 그래서 그거를 처음에는 이제 이메일로 돈을 보내고 받고 하는 기능으로 처음 시작을 한 게 뭐다? 엑스닷컴이야. 엑스닷컴. 물론 이런 다음에 얘네 막 우여곡절 끝에 막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어. 지금은 어쨌든 그 사람 자서전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충 넘어갈게요. 그런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 이 엑스닷컴하고 경쟁하는 A라는 업체가 있었습니다. 서로 경쟁만 하기에는 우리 다 죽으니까 합병을 하는 게 어떻겠냐? 라고 제안을 했던 거야, 머스크가. 그래서 이제 합병이 됩니다, 얘네가. 그러면서 생겨난 게 뭐냐? 페이팔이야, 페이팔. 처음에는 엑스닷컴으로 운영이 되다가 머스크 잘리고 뭐하고 막 그런 일들이 있었어. 아무튼 간에. 그래서 아무튼 탄생된 게 페이팔이야. 근데 오늘 이야기할 내용에서 이 페이팔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기까지 이해를 하셨죠? 이제 그 이야기부터 이야기를 할게요. 08년도에 비트코인이 나왔잖아. 그러면 얘네가 왜 비트코인을 만든 게 아니고 코인 시장을 확장시킨 애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냐. 쉽게 말하면 얘네도 08년도를 맞았거든. 08년도 위기를 맞았어. 비트코인을 만들었을 확률은 낮다고 보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얘네도 08년도에 위기를 같이 맞았으니까. 근데 그 이후에 이 시장을 더 크게 확장시킨 애들이 얘라는 거죠. 근데 정확히 말하면 지금의 페이팔을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페이팔은 그 이후에 이제 이베이에 매각이 됐고, 그 전에 이제 주축을 이루던 멤버들이 있어. 일론 머스크를 포함해서 그 당시 오너 뭐 누구 막 이러면서 걔네들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페이팔 마피아라고 이야기를 해요. 페이팔 마피아. 웃기죠? 보여드릴게요. 지금 페이팔 회사를 보고 이제 페이팔 마피아라고 이야기하진 않고, 그 당시에 가지고 있던 애들, 이베이에 넘기기 전에 페이팔의 그런 뭐랄까 가장 측근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죠. 운영하는 측근들을 보고 페이팔 마피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얘네 보면 여기 머스크도 있죠. 머스크도 있고 쫙 있잖아 이렇게. 얘네야 얘네. 그럼 얘네가 진짜 마피아 짓을 하기 때문에 마피아라고 이야기를 하냐? 그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얘네가 한 명 한 명 누군지 뭐 이렇게 들여다봐도 되는데, 지금은 굳이 그걸 따질 필요는 없고, 그 이후에 얘네가 이제 뻗어나가면서 투자하기도 하고 뭐 투자 받기도 하고 서로 막 도와줘. 서로 투자하는 회사가 있다면 막 도와주고 밀어주고 그런다고. 쉽게 말해서 쟤네들끼리 쿵짝쿵짝해. 쿵짝쿵짝해서 이루어진 회사들이 어디냐?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알고 있는 회사들이야 다. 유튜브, 페이스북, 지금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부터 스페이스X, 그럼 이제 X까지 되겠네. 지금 거의 지금 전 세계를 주도하고 있는 모든 회사의 근간이 됐다고. 누구들 때문에? 얘네. 그래서 얘네가 이제 페이팔 마피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거 궁금하잖아요. 일루미나티가 진짜로 있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 근데 예전에는 있었다고 하잖아요. 근데 다른 명칭으로는 존재하지 않을까? 얘네가 그랬을 확률이 매우 높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일루미나티는 아니지만 코인 전체 시장을 확장시킨 건 얘네의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도 누가 있어요? 일론 머스크가 있죠.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하는 이야기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존에 굉장히 신기했잖아요. 일론 머스크의 수수기 하면서 제가 그런 지지저항선 그걸 계산을 해서 보니까 거의 그대로 움직였다.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라고. 왜 그럴까? 그리고 페이팔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기존에 어떤 거였어요? 이베이 가기 전에 뭘 했어요, 얘네가? 지금 현재 코인 시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 그것들을 꿈꿨던 친구들이에요, 얘네가.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따지면 머스크하고 여기 개개인이 있는 사람들하고 생각한 거는 달라, 방향성이.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머스크가 최대 주주인데도 불구하고 막 해임되기도 하고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났던 거예요. 그거 아시죠? 유명한 일화. 첫 번째 신혼여행을 갔더니 오너에서 해임이 됐어, 이런 거. 아시죠? 그런 게 일어났던 거야. 근데 결국에는 뭐예요? 한 가지 사건일 뿐이고, 결국에 일론 머스크는 이 사람들과 계속 함께 했어요. 오너에서는 물러났지만 감사 역할로서 계속 함께했고 일도 계속 같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같이 프로젝트를 공유하고 계속 진행을 했단 말이에요, 일을. 지금 이들이 꿈꿨던 게 뭐다? 지금 현재 코인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다. 특히나 알트코인들, 이런 것들이 하는 프로젝트들, 그런 것들이 거의 이 사람들이 꿈꿨던 것들이 맞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얘네가 지금 투자했던 모든 거의 전신이 다 이런 거, 유튜브, 페이스북, 테슬라 뭐 이런 것들 다 여러분들 아시는 퍽하는 그런 기업들. 그래서 얘네가 페이팔 마피아다. 그러면 우리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이 판에서 최대 세력이 누구일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알고 있기로 뭐 저기 중국 세력도 있고 저기 뭐 러시아 세력도 있고 뭐 이렇게 하는데, 진짜 큰 세력이 누구일 것 같아? 얘네라는 이야기예요. 얘네라는. 사실 원래 이 얘기를 예전부터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전쟁 나는 바람에 안 했어요. 마피아니 뭐니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게 비트코인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라고 질문을 한다면 이게 빌 게이츠일 확률이 높은데, 코인 전체 시장을 확장시킨 거는 다른 얘기다. 근데 그걸 봤을 때 머스크와 함께했던 페이팔 마피아들, 걔네가 거의 중심축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도 그렇게 흘러가지 않을까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머스크가 낸 수수께끼가 그렇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올라가는 거를 예고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제 69K를 바라보고 있고 그 전에 51K가 한 번 더 있는데, 그런 것들이 왜 우연이 아니겠어요? 이런 것 때문이라는 거죠. 근거를 대자면 여러분들이 아니야 이렇게 부정을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전체 세계 인구의 0.01%가 상상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야. 아시겠어요? 그럼 결국에 이 판은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엉뚱한 소리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저는. 다른 사람들이 매크로 관점이 안 좋니 뭐니
디지털 쓰레기를 누가 사니 이런 이야기 좀 안 했으면 좋겠는 거지. 진짜로 답답한 이야기니까. 얘네들이 갑자기 뉴스에 나와서 짠 내가 세력이었어 원래 I am 세력 이러겠어? 아니 진짜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사람들이 그런 것 좀. 여러분들 그런 이상한 매크로 정보 보면서 뭐 뉴스나 바라보면서 세상 걱정을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진짜 이게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나는 여기서 어떻게 기회를 포착을 해야 되는지 생각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봐봐. 머스크 얘기를 한 번 더 하자면 사실 그래요. 테슬라라는 거는 머스크가 창업을 했다기보다는 투자를 한 회사가 맞아요. 그거를 생각해낸 사람들이 있었고 창업을 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한테 투자를 한 게 머스크인 거예요. 실제로 아까 페이팔이 매각된 다음에 그 돈으로 투자를 한 게 테슬라예요. 처음부터 테슬라가 잘 됐냐? 잘 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2008년도 금융위기를 맞이했을 때 테슬라도 없어질 뻔했고 그때 구글한테 매각을 하니만이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와중에 이제 구글하고의 매각 논의가 미뤄진 게 뭐냐면 갑자기 극적으로 차가 잘 팔렸습니다. 기사회생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봐. 그게 우연인 것 같아요? 아까 페이팔 마피아들 이야기를 해줬잖아요. 그게 우연일까요, 그게? 우리가 보여주는 스토리는 그건데 실제 스토리는 그게 아니라는 거지. 거의 걔네 돈으로 흘러간 거야, 지금. 실리콘밸리가. 걔네의 인맥, 걔네의 고직, 걔네의 돈 이런 것들로 다 세상이 이루어진 거다. 그럼 걔네가 왜 비트코인을 만들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냐. 방금 얘기했잖아요. 걔네도 맞았어. 08년도 위기를 걔네도 맞았다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08년도 위기를 안 맞은 애들 중에서 만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비트코인은. 그렇게 봤을 때 만든 이와 코인 전체 시장을 확장시킨 사람들은 다른 이야기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거를 돌려서 이야기한 게 뭐다? 미 재벌의 신흥 세력과 구세력. 구세력이라고 하면 어디가 있을까? 빌 게이츠를 포함해서 워렌 버핏 이렇게 되겠죠. 그럼 신흥 세력이 누구야? 방금 얘기했잖아요. 걔네들이라는 이야기죠.